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눈의 채색법, 마찬가지로 러프 시연 통해서 강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이 부분에서 채색을 진행해 볼 건데요. 눈도 반살이 높은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속과를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주변 반사광에 의해 굉장히 다양한 묘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채색하기에 앞서서 눈동자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 있고 또 작가님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만을 알려드리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채색 진행해 볼게요. 전 이렇게 빛이 나눠준 것을 빼고 밑색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빛의 색을 먼저 이 부분에 넣어주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눈동자의 밑에 넣는 이유는 우리 눈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보았을 때 이렇게 눈꺼풀이 있고 눈동자가 있겠죠? 그리고 아랫 눈꺼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림에서 잘 표현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온다고 했을 때 이 눈동자에는 이 눈꺼풀의 형태대로 이렇게 음영이 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 조명을 받게 되는 면부가 될 거고요. 그 윗부분은 빛을 받지 못하는 안부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동그란 형태가 이 눈꺼풀의 형태로 보는 것도 맞지만 눈 자체는 이런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간 그림자 상 또한 이 동그란 형태대로 맺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구니까 이렇게 생기는 게 맞겠지만 캐주얼 그림체에서 눈은 굉장히 데포르메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눈동자의 형태 살짝 긴 타원 형태로 되어 있죠. 그 형태 축소한 느낌으로 형태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의 형태대로 명부와 안부를 비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눈의 형태, 눈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제일 먼저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밝은 부분, 그리고 동공, 눈 가운데 까맣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홍채, 그리고 편으로 여기로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사광까지 눈에 표현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5가지 요소. 거의 이 요소는 어떤 스타일이든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라고 바로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요소들을 어떻게 데포르메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스타일에 녹이느냐에 따라서 눈동자의 묘사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스타일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우선 이 안부의 색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편입니다. 색깔은 좀 더 진한 색으로 눈동자 자체의 고유의 색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터치감은 수채 느낌으로 굉장히 지저분하다면 지저분하고 밀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듯한 터치감으로 이렇게 눈의 질감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톤 더 어둡게 깔리게 됐죠. 그래서 약간만 더 어두워져도 좋을 것 같아요. 동공이 들어갈 가장 아랫부분, 이 가운데 부분부터
서서히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터치감을 내주고 있어요. 진한 연필 브러쉬로 이렇게 칠했다가 이 투명도가 생기는 부분에 색을 찍어서 다시 그 부분으로 묘사를 해주고, 이런 방식을 반복해서 전체적인 눈의 질감을 먼저 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넣어야 할 거. 눈 가운데에는 동공이 있죠. 말 그대로 구멍이기 때문에 눈 안쪽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표현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진하게 표현되는 것이 좋습니다. 진하게 눌러주는데, 여기부터는 일러스트적 표현으로 동공의 가운데 부분을 뚫어주는 표현도 가능해요. 원래 구조라면 이런 식의 묘사가 가능하지 않겠지만, 캐주얼 일러스트의 데포르메로, 눈의 데포르메로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한 빛을 뚫기보다는 이 안부의 밝은 색, 한 이 정도 색으로 약하게 뚫어서 동공을 묘사하는 편이에요. 뚫는 것도 이 밑부분만 살짝, 그 동공은 좀 더 진하게 해줄게요. 이 동공 위치를 잘 잡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공의 구조를 살펴보면 옆에서 보았을 때 이런 안구가 있고 각막과 홍채, 이 동공은 이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표면보다 안쪽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동공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돔 형태 각막 안에 동공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많이 그리게 돼요. 이걸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면은 고양이의 눈이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보고 있는 눈을 그린다고 해서 눈동자를 그리고 단순히 구의 형태만 의식해서 동공을 여기에 그리는 게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살짝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지 좀 더 올바른 자연스러운 동공의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공의 위치를 잘 계산해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도 저 형태를 무시하고 그렸다면은 가장 앞부분 여기에 생겨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공은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서 동공의 위치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캐릭터의 시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아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해줬으면은 한 톤만 더 어두운 부분을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홍채 표현을 할 텐데, 홍채를 이 면부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홍채를 묘사하는 편은 아니에요. 딱 단순히 이 눈의 테두리 부분에 뭔가 있다는 느낌만 주기 위해서 이 명부와 안부 경계 부분에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올라온 면을 쪼개주면서 이번에 홍채 표현이 은은하게 될 수 있게끔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명부와 안부의 경계는 어두운 게 좋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주변도 어두워야지 빛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 주변도 어둡게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추가적인 묘사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줬으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표현할 텐데, 하이라이트는 보통 이 안부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그 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이라이트는 밝은 톤이기 때문에 어두움 바로 근처에 있어야지 그 효과가 좀 더 강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톤이 근처에 있는 부분으로, 제 스타일을 말하자면은 좀 작은 편으로 작게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전에 머리와 마찬가지로 조명의 위치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그 위치에 맞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지만 기본적인 빛의 이론은 지켜주셔야 해요. 조명이 이쪽에서 오는데 갑자기 하이라이트가 여기 생긴다거나 하면은 틀린 빛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데포르메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형태로 빛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항상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와 함께 이쪽 명부 부분에 한 톤 더 밝은 톤을 깔아줄게요. 좀 강렬한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쪽 라이트, 선명한 라이트, 선형 라이트, 라이트 툴이나 혹은 타치 툴로 한번 깔아줄게요. 먼저 밑셀 깔아서 어떠한 정도로 묘사가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부터 살짝 이제 색을 조절해 주는 거죠. 완전히 하얗게 나온다는 거는 좀 고른 색이 너무 밝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두운 톤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두운 톤을 깔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채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채도를 낮추고 색상도 연두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살짝 붉은 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톤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수채 툴에 채색 윤광 브러쉬로 적당히 터치감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빛을 연출해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단단한 브러쉬로 터치감을 좀 더 밀도 있게 나눠주면서 눈의 홍채, 질감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이라이트를 안 받는 부분, 애매하게 밝은 부분에는 반사광이 표현되게 돼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5요소, 밝음, 동공, 홍채, 하이라이트가 표현되는데 마지막 반사광이 이쪽에 깔리게 됩니다. 빛이 난색이면은 반사광은 한색으로 깔리는 경우가 좋은데 한색을 정말 뚜렷하게 푸른빛으로 깔아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깔린 게 아니라 난색이 깔린 경우에는 회색으로 칠해도 충분히 한색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세련된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반사광은 가능하면
채도가 낮은 회색으로 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더 디테일한 터치감이에요. 전부 다 뿌옇게 풀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흐릿한 눈동자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단단한 부분과 풀어진 부분을 섞어주셔야지 밀도 있는 눈동자를 채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사광은 주변의 환경이 비춰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도 상관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쁜 모양으로 다듬어 주시면은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비춰보이는 형태구나 하고 독자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묘사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사광까지 표현해줬는데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눈의 묘사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눈동자와 더불어서 눈의 가장 중요한 부분 흰자를 칠해볼 건데 흰자는 흰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도 되지만 제 스타일은 흰자와 피부색의 색감 차이를 그닥 두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색깔로 색을 넣어주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지금보단 밝아야겠네요. 한 이 정도 색깔로 묘사가 되고 피부와 거의 색 차이가 없다고 보일 정도까지 이 흰자의 존재감을 많이 흐리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경계가 뚜렷한 부분은 아까 사용한 채색용화 브러쉬로 흐리게 만들어 줄게요. 그 흰자의 색까지 칠해 주셨으면은 눈동자와 마찬가지로 이 흰자에도 그림자를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살짝 어두운 색으로 우선 이런 식으로 머리에 의한 그림자가 있다면 그 영역부터 어둡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은 이 눈꺼풀의 그림자를 표현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안구의 형태는 구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웬만하면 구의 형태를 띌 수 있도록 채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넣자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에도 구의 명암을 넣어주기도 해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눈의 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속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점 기억해주시면서 조금 더 밀도 있는 터치감으로 다양한 터치감을 묘사를 해주셔야지 디테일한 눈의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주시면서 눈의 묘사를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전 다음 강의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